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정재영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 말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재석 씨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말 습관이나 태도 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다면 좀 더 생생하게 저런 점을 배워야 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펭수, 아이유, 유희열, 김이나, 이효리, 윤여정 등 많은 대중 스타가 길고 짧게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통해 이상적인 말솜씨와 말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말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는 눈빛이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선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하지만 경청이 그렇게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부 기술이 많은데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경청의 기술에는 집중하기, 표정과 자세 관리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듣는다 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의 핵심은 반응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배우 공유가 출연해 MC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재석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유가 스스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자 "아하,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유가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다는 못 본다고 하자 그런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공유가 이동욱은 여우 같다고 하니 이히히히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은 여우다라고 말했습니다. 감탄하면서 야, 센스가 있네. 공유가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고 하자 뭔지 알지. 동의하는 의미로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이 가. 궁금해하며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듯이 참 또 손뼉 한 번 치고는 그거 알죠. 놀란 표정으로 어후 아이고 나 참 진짜 일부만 옮겼는데 놀랍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채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유재석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정신 노동을 합니다.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다가 수십, 수백 개의 반응 패턴 중 필요한 하나를 골라서 던집니다. 그런 관찰과 분석과 선별의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 주식 투자자, 취업 공부에 집중하는 청년, 논문 쓰기에 몰입한 학자처럼 유재석도 자신만의 정신 노동을 고되게 수행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적 성공을 일군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면 유재석의 반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감상을 존중합니다. 그거 알죠? 라고 외치면서 대화 상대의 감정과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스가 있네 라는 말은 인터뷰이를 기분 좋게 띄워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동조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하, 나 참, 아이고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빠르고
정확히 동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칭찬,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유재석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공부를 못했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 졸업자와 대화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유재석과 조세호는 무지한 말을 많이 뱉었고 상대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재석은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쪽에 너무 취약해요. 결국 공부를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게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떳떳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유재석이 다른 건 몰라도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다른 건 잘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좀 못했으면 어떤가요? 다른 실력으로 얼마든지 보태고 채울 수 있습니다. 유재석은 자신에게 숨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자기 긍지는 보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유재석은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면서도 자기 긍지까지 떳떳이 밝힙니다. 그런 태도를 따르면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우울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얕은 우울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아론 백이 밝혀내서 유명해진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의 삶은 암울하다. 나의 미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자신, 현재의 삶, 미래, 그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생각이 모든 우울증 환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동으로 무한 반복되면서 서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불행과 실패가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늦게 깨달아서 삶의 재앙이 닥쳤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개인이 삶의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우연한 사건, 타인의 영향 등 외부 조건이 우리 삶의 행불행을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불행이 모두 우리 개인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불행과 실수가 자기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에 빠져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심리학자 도로시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울해지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당신 앞의 재난이 당신 책임이라고 비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요.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다들 사랑에 상처받아 울고 사회생활이 힘들어 한숨 쉬고 돈이 없어서 서럽습니다. 그런 재난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하면 우울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울감을 털어내고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 한 나이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 됩니다. 해명 가능한 실수였다면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이 있었어도 의도는 좋았다고
항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만 빼고는 장점이 많다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유재석의 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모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을 떠안는 착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게다가 너무 착한 사람은 매력도 없습니다. 세상은 잘못은 했지만 이유가 있었다라고 건강하게 사과하는 사람을 더 믿고 좋아합니다. 유재석이 호감을 사는 이유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믿음을 얻고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상황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강해지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자신감을 얻습니다. 내 안에 장점과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삶의 행복과 성공의 밑바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자신을 긍정하고 자부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애태웁니다. 자기 긍정에 강한 사람이 타인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대화 에티켓 6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리치는 예의 바르게 말하려면 6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펜을 빌려주세요 보다는 펜을 빌려주시겠어요가 낫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관심, 노력이 소중하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도와줘 라는 말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무례한 발언입니다. 셋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칭찬을 많이 해야 예의 바른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령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못 해냈을 거야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넷째, 긍정적 평가도 예의 바른 대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호의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꼭 숨길 이유는 없지만 긍정적 평가가 우선이고 비중도 훨씬 높아야 합니다. 다섯째, 동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선택, 행동, 생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공감은 예의 바른 대화에 꼭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공감입니다. 너는 오늘 많이 슬펐구나 라는 말은 공감 표현이고 왜 울상을 하고 있니 라는 말은 비공감 표현입니다. 유연한 자기 주장은 나를 빛나게 만듭니다. 가끔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직분이나 이해관계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령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직장 상사는 아주 많습니다. 퇴근을 방해하거나 점심 메뉴까지 간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을 뒤집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택합니다. 순응, 공격, 자기 주장입니다. 순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져줍니다. 권리가 무시되거나 차별을 받아도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갈등 회피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상황을 수용합니다. 상사의 잘못된 지시를 묵묵히 따르고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이 순응하는 타입입니다. 공격은 순응과 달리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를 꺾으려고 덤빕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자르고 호전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공격의 대표적 양상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연인 관계와 인간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또렷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순응과 공격 사이에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잊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를 확신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똑같이 존중합니다. 말의 톤도 다릅니다. 묵묵히 순응하거나 소리치며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자기 주장 화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투 고민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책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호감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